꽈리고추의 비타민C, 사과의 28배입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 기준이에요. 여름철 비타민C 하면 레몬, 딸기, 오렌지 떠올리시지요? 전부 꽈리고추 앞에서는 한참 모자랍니다. 그런데 과일만 믿고 계시다가 정작 비타민C가 부족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대단한 꽈리고추를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해서 영양소를 절반이나 날리고 계십니다. 오늘 영양소 하나도 안 버리는 조리법 3가지와 식당급 감칠맛 양념 비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뼈 건강까지 챙기는 찰떡 궁합 활용법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타민C 하면 과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감기 걸리면 귤 까먹고, 피곤하면 레몬물 마시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대로 따져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꽈리고추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던 4가지 미신을 하나씩 깨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만 알면 여름밥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돈도 안 들고 집에 있는 재료로 충분합니다. 복잡한 방법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신부터 시작합니다. 과일이 비타민 C의 제왕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고, 어머니들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병원에서도 과일 많이 드시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세대 모두가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지금부터 그 믿음이 어떻게 깨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표준식품 성분표를 펼쳐볼게요. 꽈리고추 100기에 비타민C가 56.7mg 들어있습니다. 같은 무게 사과는요, 2mg예요. 28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레몬이요? 꽈리고추보다 낫습니다. 귤의 3배를 넘어요. 채소 하나가 과일 20개를 이기는 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에 비타민C 부족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병관리청 조사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에서 여름철 비타민C 섭취가 권장량 이하인 분이 10명 중 7명이었습니다. 비싼 과일 꼬박꼬박 드시면서도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일의 비타민C는 열에 약하고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사라지거든요. 수박 깎아놓고 냉장고에 넣어 두시지요? 1시간만 지나도 비타민C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감이 쌓이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감기에 자주 걸리게 돼요. 상처가 잘 안 낫기도 합니다. 여름에 유난히 기운이 없으신 분들, 혹시 비타민C 부족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세요. 대전에 사시는 66세 김옥수님이 계십니다. 학교 영양사로 35년을 일하셨어요. 퇴직하신 후에도 식단에는 자신이 있으셨거든요. 여름이면 수박, 참외, 포도를 꼬박꼬박 챙기셨대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비타민C 수치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35년 영양사가 비타민C가 부족하다니요.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비밀은 여기에 있었어요. 꽈리고추에는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이 들어있습니다. 이 캡사이신이 비타민C의 산화를 막아줘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고추의 비타민C는 캡사이신 덕분에 다른 채소나 과일보다 조리 과정에서 손실이 훨씬 적습니다. 과일은 깎아놓으면 줄어드는데 꽈리고추는 볶아도 데쳐도 버티는 거예요. 김옥수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여름 밥상에 꽈리고추를 올리기 시작하셨대요. 석 달 후 검진에서 비타민C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여름 밥상이 달라집니다. 비싼 수입 과일 사지 않아도 돼요. 마트에서 꽈리고추 한 봉지 담으시면 그게 비타민C 보약인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놀라운 부분이에요. 꽈리고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어렵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비타민 A로 바뀌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는 게 사실 이 성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비타민 K예요. 비타민 K가 하는 일을 접착제에 비유해 드릴게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뼈에 붙지 못합니다. 접착제 없이 타일을 벽에 붙이는 것과 같아요. 칼슘이 뼈에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혈관 벽에 쌓입니다. 뼈는 약해지고 혈관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골절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0% 낮았습니다. 30%가 적어 보이시나요?
절대 적지 않아요. 우리 세대는 뼈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면 근육까지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다시 넘어지기 쉬워지고 그러면 또 골절이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관절 골절 환자 중 1년 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려면, 가을에 단풍 구경 다니려면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꽈리고추 한 접시가 그 뼈를 지켜주는 숨은 공신이었던 거예요. 캡사이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체지방 분해를 돕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캡사이신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좋게 만들어줍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청양고추처럼 맵지 않아 위에 부담이 적어요. 은은한 매콤함이 오히려 여름에 뚝 떨어진 입맛을 살려줍니다. 위액 분비를 적당히 촉진시켜서 소화도 잘 되게 도와줘요. 여름에 유난히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꽈리고추의 순한 매운맛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여름만 되면 유난히 피곤하시나요? 잇몸에서 피가 나시나요? 감기가 잘 안 나으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비타민C가 부족한 신호일 수 있어요. 과일만 드시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꽈리고추 한 접시가 여름 밥상의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꽈리고추에는 식이섬유가 100기당 3.2g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꽈리고추 한 접시에 뭐가 들어있나? 면역력의 방패 비타민C, 눈과 피부의 보호막 베타카로틴, 뼈의 접착제 비타민 K, 혈관을 넓히는 캡사이신, 장을 깨끗이 청소하는 식이섬유, 5가지가 한 봉지에 영원도 안 하는 채소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전통 밥상에 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신, 완전히 깨졌지요? 과일이 비타민C 최고가 아니라 우리 밥상 위 꽈리고추가 진짜 최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미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마트에서 꽈리고추를 고르실 때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겉이 탄력 있게 단단한 것이 싱싱한 거예요. 물렁하거나 축 처진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난 겁니다. 둘째, 크기를 보세요. 크고 굵은 것보다 장고 가는 쪽이 껍질이 연하고 맛도 부드러워요. 큰 것은 씨가 많거든요. 셋째, 짙은 초록색이면서 윤기가 흐르는 것이 좋습니다. 연두색은 덜 익은 거고 누르스름한 것은 오래된 거예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마트에서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 봉지에 350g 정도 들어있는데 이 영원이면 넉넉합니다. 여름 보약이 이 가격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미신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꽈리고추를 어떻게 데치시나요? 뚜껑 덮으시나요? 여시나요? 물은 넉넉히 넣으시나요? 자박하게 넣으시나요? 하나라도 잘못하고 계시면 비타민C 절반을 물에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조리법에 따른 영양소 잔존율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영양소를 지키려고 먹는 건데 조리법 때문에 절반을 날리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아깝지요? 두 번째 미신입니다. 뚜껑 덮고 오래 데쳐야 잘 익는다? 정반대예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에요. 물 적게 뚜껑 덮고 2분 이상 푹 이해합니다. 빨리 익히고 싶은 마음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3가지가 전부 문제예요. 원리를 알면 바로 납득이 되실 겁니다. 꽈리고추 같은 초록색 채소에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엽록소가 초록색을 만들어주는데요. 열에 오래 노출되거나 산성 환경에 놓이면 색이 누렇게 변해요. 데칠 때 시큼한 김이 올라오시지요. 그게 바로 채소에서 빠져나오는 산성 성분입니다. 수도관에 비유해 드릴게요. 깨끗한 수도관에 물이 잘 흐르면 아무 문제 없지요. 그런데 수도관을 막아버리면 녹이 슬고 물이 탁해지잖아요. 뚜껑을 덮는 게 바로 수도관을 막는 것과 같아요. 시큼한 김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에 다시 떨어져서 꽈리고추를 누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두시면 산성 성분이 김과 함께 날아갑니다.
식당 반찬 색이 유난히 고운 비밀이 사실 뚜껑 하나에 있었어요.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물을 적게 넣으면 꽈리고추를 넣는 순간 물 온도가 뚝 떨어져요. 팔팔 끓던 게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면 데치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에 불리는 꼴이 돼요. 색도 죽고 식감도 물러지고 영양소까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물은 꽈리고추가 푹 잠기고도 한참 남을 만큼 넉넉해야 해요. 시간은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짧아 보이시지요? 그런데 꽈리고추는 껍질이 종이장처럼 얇아요. 30초만 지나도 열이 속까지 충분히 들어갑니다. 1분을 넘기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만약에 처음 해보는 거라면 진짜 불안하실 것 같아요. 30초라니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걱정되시지요? 그래서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면 마음이 편해요. 핸드폰 타이머 30초 맞춰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30초가 딱 맞다는 걸요. 자, 문제가 뭔지 아셨으니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순서예요. 5단계입니다. 한 단계도 빠짐없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시작합니다. 첫째, 씻은 꽈리고추에 이쑤시개로 두세 군데씩 구멍을 뚫어주세요. 왜 구멍을 뚫냐고요?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바람이 들어있는 채로 뜨거운 곳에 놓으면 안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터지지요. 꽈리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비어 있어서 뜨거운 물에 그냥 넣으면 터져버려요. 미리 숨구멍을 내주면 세 가지가 달라져요. 터지지 않고 열이 속까지 고르게 들어가고 나중에 양념도 잘 배어듭니다. 350지 한 봉지라도 콕콕 찌르는데 1분이면 끝나요. 이 1분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둘째,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부어 팔팔 끓으면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금이 채소 세포벽의 팩틴 성분을 단단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색이 살아나고 아삭한 식감까지 지켜줍니다. 밑간도 은은하게 배어들어요. 셋째, 꽈리고추를 2번에 나눠 넣고 뚜껑은 절대 덮지 않습니다. 딱 30초만 데쳐요. 유난히 굵은 것이 섞여 있으면 40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넷째, 30초가 지나면 바로 건져서 얼음물에 담급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빠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뜨거운 채로 체에 두면 남은 열 때문에 속이 계속 익어버리거든요. 불에서 내려도 익는 게 안 멈추는 거예요. 얼음물에 닿는 순간 익는 게 딱 멈추면서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굳어져요. 얼음이 없으시면 페트병에 물을 얼려놓은 것을 넣어도 돼요.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담가두셨다가 건지세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이 한 단계를 빠뜨리시는 분들이 10명 중 8명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만들면 식당보다 색이 못하다고 느끼셨던 겁니다. 다섯째, 건진 꽈리고추의 물기를 키친타월로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양념이 미끄러져서 간이 겉돌아요. 아무리 양념을 잘 만들어도 물기 때문에 맛이 흐려져 버립니다. 반찬이 아니라 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마시고 키친타월을 넉넉히 깔고 꽈리고추를 올린 다음 위에서 꾹꾹 눌러 닦아주세요. 이 한 단계가 맛의 차이를 만들어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정태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수산물 가게를 30년 하셨던 분이에요. 음식 만드는 건 전혀 안 하시다가 혼자 사시게 되면서 요리를 시작하셨대요. 꽈리고추를 좋아하시는데 데칠 때마다 색이 칙칙하고 흐물흐물해서 맛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동네 반찬 가게 사장님한테 비법을 여쭤봤더니 딱 한마디 하셨대요. 30초만 세요. 정태호님이 반신반의하면서 해보셨더니 진짜 색이 에메랄드처럼 선명하고 한 입 물면 아삭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사진을 보냈더니 아버지가 이걸 만드셨냐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간단한 건데 왜 이제야 알았냐면서 웃으셨대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2~3번씩 꽈리고추 반찬을 만드신대요. 색깔 예쁘게 나온 날은 사진 찍어서 아들한테 보내시는 게 요즘 낙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구멍 뚫기, 넉넉한 소금물, 뚜껑 열고 30초, 얼음물, 물기 제거, 이 5단계가 데치기의 전부입니다. 2번째 미신도 완전히 깨졌지요. 이제 3번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무침을 하시면 어딘가 밍밍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양념 종류도 비슷한데 식당에서 먹으면 감칠맛이 확 돌잖아요.
그 차이가 대단한 비법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 번째 미신입니다. 양념의 맛은 재료 종류를 많이 넣어야 좋아진다? 아닙니다. 재료 하나의 차이예요. 손님이 줄을 서는 한식당 사장님들이 나물이나 무침에 조용히 쓰고 계시는 재료가 하나 있어요. 참치액입니다. 참치액이라고 하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훈연한 가다랑어를 우려낸 조미액이에요. 국물을 따로 내지 않아도 국물 우린 것 같은 깊은 감칠맛을 내줍니다. 요즘은 어느 마트에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어요. 왜 멸치액젓이 아니라 참치액이냐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무침은 불에 익히지 않고 양념 그대로 먹는 반찬이잖아요. 멸치액젓은 비린 냄새가 있어서 날로 먹으면 도드라지기 쉽습니다. 참치액은 훈연향 계열이라 날로 먹어도 깔끔하거든요. 무침에는 참치액이 한 수 위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격도 부담 없어요. 한 병에 3, 영원 안팎이면 석 달은 쓸 수 있습니다. 양념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고춧가루 큰술 반, 양조 간장 2술, 참치액 1큰술, 올리고당 1술, 다진 마늘 1술, 계량은 모두 밥숟가락 기준이에요. 여기에 대파 흰 부분 한 대를 잘게 썰어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재료 하나도 없어요. 단맛을 설탕이 아니라 올리고당으로 내는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올리고당은 점성이 있어서 양념을 재료에 착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릇 바닥에 국물이 고이는 걸 막아주거든요. 겉모습도 깔끔하고 맛도 골고루 배어들어요. 거기다 올리고당은 우리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자료에 따르면 올리고당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장내 유익균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쓰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을 챙기시는 셈입니다. 버무릴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힘을 빼고 가볍게 뒤집듯 섞어주세요. 꽈리고추는 연한 채소예요. 세게 주무르면 놀리고 찌그러져서 식감이 무너집니다. 살살 뒤적여 주시면 돼요. 양념이 골고루 묻었으면 마지막에 깨소금과 참기름을 넣습니다. 참기름을 맨 마지막에 넣는데도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꽈리고추의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졌어요. 고소한 향은 향대로 살고 영양 흡수까지 올려주는 마무리인 셈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오늘 알았으니 이제부터 달라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미신도 깨졌습니다. 양념의 맛은 재료 가짓수가 아니라 참치액 1큰술의 차이였어요. 벌써 3개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까지 아시면 여름밥상 걱정이 완전히 사라져요. 반찬은 한꺼번에 많이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네 번째 미신입니다. 특히 꽈리고추 무침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양념에 묻혀놓은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도 이틀이 지나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양념의 소금기와 수분이 꽈리고추의 세포벽을 계속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셋째 날쯤이면 아삭함은 사라지고 흐물흐물한 것만 남아요. 맛도 떨어지고 영양소도 빠져나갑니다. 진짜 고수의 방법은 이겁니다. 데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꽈리고추를 양념 안 묻힌 상태 그대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흘에서 나흘은 거뜬합니다. 먹기 직전에 그날 먹을 만큼만 꺼내서 양념에 묻히시면 돼요. 매일 갓 만든 무침을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삭함이 살아있으니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요일에 한번 데쳐놓으시면 수요일까지 매일 다른 반찬이 나와요. 한번 손질해 3끼 반찬이 해결되는 겁니다. 시간도 아끼고 맛도 살리는 일석이조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뼈 건강까지 챙기는 찰떡궁합 활용법이에요. 꽈리고추와 궁합이 가장 좋은 짝꿍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멸치입니다. 왜 찰떡궁합이냐면요.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으려면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멸치에는 비타민 K가 부족해요. 반대로 꽈리고추에는 비타민 K가 넘치는 대신 칼슘이 부족합니다. 둘이 만나면 서로 빈자리를 채워주는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예요. 열쇠와 자물쇠 같은 겁니다. 열쇠만 있어도 안 되고 자물쇠만 있어도 안 돼요. 둘이 만나야 문이 열리듯 칼슘과 비타민 K가 만나야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비타민 C도 한몫합니다. 비타민 C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꽈리고추와 멸치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 비타민 C, 칼슘이 한꺼번에 만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가족들도 고생하시고요. 그동안 못 움직이면 근육까지 빠집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려면, 가을에 단풍 구경 다니려면 뼈가 튼튼해야 해요. 만드는 법도 정말 쉽습니다. 데쳐둔 꽈리고추가 남았다면 잔멸치를 마른 팬에 바삭하게 볶다가 꽈리고추를 넣으세요. 간장 한 큰술과 올리고당 한 큰술만 둘러서 살짝 볶으면 끝이에요. 불 앞에 3분이면 됩니다. 뼈에 좋은 밥 반찬이 뚝딱 하나 더 생겨요. 돈은 전혀 안 들어요.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데친 꽈리고추를 어슷하게 썰어서 간장 한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물 2술을 넣고 약한 불에 졸이시면 간장 조림이 됩니다. 짭조름한 맛이 깊어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별미예요. 안산에 사시는 64세 최영희님은 며느리와 함께 사시는 분인데요. 일요일마다 꽈리고추 2봉지를 사와서 한꺼번에 데쳐 놓으신대요. 월요일은 참치액 무침, 화요일은 멸치볶음, 수요일은 간장조림. 한번 데친 것으로 반찬이 3가지가 나오니까 여름 반찬 걱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침을 드시고 어머니 이거 어디서 사오셨냐고 물으셨대요. 직접 만들었다고 했더니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서 참치액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한테 칭찬받으시니 기분이 좋으셨겠지요. 요즘은 손주들한테도 꽈리고추 멸치볶음을 해주신대요.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캡사이신이 순해서 매운 거 못 먹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 세대 어른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시면서 온 가족 밥상이 풍성해지는 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데친 꽈리고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반찬이 3가지입니다. 감칠맛 깊은 참치액 무침, 뼈 건강까지 챙기는 멸치볶음, 밥 위에 얹어 먹는 간장조림. 한번 데쳐놓으면 일주일 반찬 걱정이 사라져요. 비용은 전부 합쳐도 5영원이 안 됩니다. 비싼 반찬 가게에서 사오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꼭 피해야 할 실수 4가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오늘 배운 것이 허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을 자박하게 붓고 꽈리고추를 한꺼번에 쏟아 넣는 것. 물 온도가 뚝 떨어져서 데치는 게 아니라 불리는 꼴이 됩니다. 둘째, 뚜껑을 덮고 데치는 것. 빨리 끓이겠다고 뚜껑을 덮으면 색이 누렇게 변해요. 셋째, 1분 넘게 데치는 것. 30초면 충분합니다. 오래 둘수록 좋은 게 아니라 오래 둘수록 망가지는 게 데치기예요. 넷째, 양념에 묻혀서 보관하는 것. 데친 상태로 보관하고 그때그때 묻히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 4가지만 피하시면 오늘 꽈리고추 반찬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자, 오늘 4가지 미신을 전부 깨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신, 과일이 비타민C 최고다? 아닙니다. 꽈리고추의 비타민C는 사과의 28배이고 캡사이신이 산화까지 막아줘서 조리에도 버팁니다. 거기다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식이섬유까지 한 봉지 영원에 전부 들어있어요. 우리 밥상 위 꽈리고추가 진짜 보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신, 뚜껑 덮고 오래 데쳐야 잘 익는다? 정반대입니다. 구멍 뚫기, 넉넉한 소금물, 뚜껑 열고 30초, 얼음물, 물기 제거. 이 5단계가 식당급 초록빛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미신, 양념 맛은 재료를 많이 넣어야 좋아진다? 참치액 한 큰술의 차이였습니다. 올리고당으로 점성 잡고 참기름으로 영양 흡수까지 올려주시면 완벽해요. 네 번째 미신, 한꺼번에 묻혀야 편하다? 데친 상태로 보관하고 그때그때 묻히시는 게 진짜 고수의 방법입니다. 무침, 멸치볶음, 간장 조림까지 반찬 3가지가 나와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과 28배 비타민C, 뚜껑 열고 30초, 참치액 한 큰술, 데친 채로 보관. 이 4마디가 오늘의 전부입니다. 혹시 한꺼번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오늘 저녁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데칠 때 뚜껑을 여세요. 그것만으로도 색이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한번 성공하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고 집안 살림하느라 내 건강, 내 입맛은 뒤로 밀어놓으셨던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제철 채소 한 봉지에 2, 0원이면 충분해요.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시면 꽈리고추 한 봉지부터 담아보세요. 매콤 짭조름한 감칠맛에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지실 겁니다. 우리 밥상이 확 달라져요. 오늘 배운 거 까먹지 마세요. 냉장고에 메모 한 장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구멍 뚫기, 소금물, 뚜껑 열고 30초, 얼음물, 참치액. 이 5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름 반찬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살림에 힘이 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